자, n 자연수일 때 얘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에 관한 문제입니다. 무슨 꼴입니까? 항상 극한 문제를 풀 때는 무슨 꼴인지 먼저 보라고 했어요. 은성은 무슨 꼴이야? 네? 그렇지, 0분의 0꼴이죠. 0분의 0꼴로 갔는데 분모에 0으로 가는 애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그럼 분자에도 0으로 가는 애가 몇 개 있어야 돼요? 2개 이상 있어야 돼요. 극한값이 0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극한이 존재한다고 하면 밑에는 0으로 가는 애가 2개 있고 위에는 3개 있으면 약분 썰고 나면 위 하나 남잖아. 그럼 극한 0이지. 그러니까 2개 이상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위에 있는 최소 x의 제곱 인수를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현재 상태로 모양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근호 때문에 그런 거니까 여기에 부호를 바꾼 걸 분모 분자에 곱해서, 사실 분모 분자에 뭔가를 곱한다는 건 식이 바뀐다는 거야, 안 바뀐다는 거야? 안 바뀐다는 거예요. 똑같은 식이에요. 모양만 바뀌고 수학적 의미는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적 의미는 동일한 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찾을 수 있는지 좀 보자,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위에 곱해보면 1-x의 n제곱의 제곱에서 1-x의 제곱을 빼게 되겠죠. 밑에는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실제 이제 윗부분을 연산을 해보시면 x의 2n제곱하고 마이너스 2x의 n제곱하고 플러스 x의 제곱이 남아서 제가 예상한 대로잖아요? 아니냐? 맞잖아. 예상한 대로죠. 물론 이런 단서를 발견하죠. n이 2보다 크거나 같아요. 2개 이상 있는 거죠. 뭐 n이 아니 필요 있나 근데? n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n이 1이면 문제 있나? n이 1이면 문제가 있냐? 없는 것 같은데? 있어. x의 n제곱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지금 0으로 하는 거 최소 2개를 가져간다는 건 뭐냐면 모든 아이가 최소 x의 제곱을 인수를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n이 1이면 하나밖에 인수를 갖지 않잖아요. 그럼 극한이 존재하지 않게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n이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당연히 x의 제곱을 날려가지고 나머지만 씁니다. 그러면 x의 2n-2 마이너스 2 곱하기 x의 n-2 더하기 1, 그리고 여기는 1-x의 n제곱 더하기 루트 1-x의 제곱, 이게 되겠죠? 영어로 실제 보내버리시면 이거 극한의 확정형이잖아요. 확정형. 그리고 어차피 n이 최소일 때 극한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알파는 2인 상태, 즉 n을 2로 보고 하는 거거든요. n을 2로 보고 하면 실제로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2 더하기니까 분자에 마이너스 1이 있는 거예요. 분모에 뭐 있는 거예요? 2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얘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그래서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답은 1 되겠네요. 보통 이런 문제들 못 푸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꼴을 안 보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은 그래요. 꼴을 안 봐서 그래. 항상 극한 문제를 질문하는 모든 아이들이 무슨 꼴이야 그러면 이게? 뭐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꼴인지를 보지를 않아요. 항상 극한 문제를 해석할 때는 무슨 꼴인지 보는 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아, 이게 무슨 꼴이구나 라고 딱 바라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이 식을 다뤄야 될지 방향성이 이미 딱 잡혀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알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54번 보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두 3차함수 fx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g1이 0이래. 근데 얘는 이걸 좀 잘 봐봐. 나식에 보면 x가 k로 접근하는데 k가 0, 1, 2, 3이잖아. 그럼 실제로 0을 넣어봐도 식이 하나 나오고 1을 넣어봐도 식이 하나 나오고 2를 넣어봐도 식이 하나 나오고 3을 넣어봐도 식이 하나 나오잖아요. 그럼 그냥 4개의 식을 쓰면 되는 문제야. 4개의 식을 쓰면 되는데 왜 하나밖에 안 써놨을까 저렇게? 자연과 환경을 위해서 이제 인쇄 잉크를 아끼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저렇게 써놔야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써놔서 더 어렵다면 그냥 원래의 식을 찾아가시면 더 쉽지 않을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네. 그래서 4개의 식을 그냥 써볼게요.
x가 0으로 접근할 때 gx분의 fx가 0이다. x가 1로 접근할 때 gx분의 fx도 0입니다. 그리고 x가 2로 접근할 때 gx분의 fx는 2죠. 그리고 x가 3으로 접근할 때 gx분의 fx는 6입니다. 이렇게 4개의 식으로 그냥 인쇄를 해줘도 되는데 굳이 저렇게 써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렇게 펼쳐서 식을 바라보면 문제 힌트가 빨리 발각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벌써 여기에서 발각이 되기 시작하는데 아까 제가 지금 이미 언급한 바 있죠. 이걸 왜 먼저 보냐면 G1이 0이라고 했잖아. 분모가 0 가는 거죠. 근데 극한도 0이래요. 그러면 분자가 0 가는 애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사실 G1이 0이다만 보고 gx가 x 하나만 인수로 갔는지는 x-1 하나만 인수로 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x-1 제곱을 가질 수도 있겠지. 그런 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남아있는 대로 식을 써보면 fx하고 gx를 둘 다 써보려고 시도를 할 텐데 일단 gx는 x-1을 최소한 하나는 가지고 있어서 얘 곱하기 어떤 거예요? 오른쪽으로 쓴 게 아닙니다. 지금 얘 곱하기 어떤 거. 그럼 얘는 x-1의 제곱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얘 곱하기 어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얘를 보니까 극한이 0이거든? 그럼 만약에 g0이 0이라면 fx는 x제곱을 2개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미 4차 함수예요. 그럼 3차 함수라는 조건에 위배돼요. 그러니까 너 혼자 0간에 하나 있는 거구나 이렇게 보면 되죠. fx 확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제 gx의 남은 2차 인수만 구하면 되거든요. gx의 남은 2차 인수는 여기에서 구하겠죠. 지금 2개 사용했으니까 알아보시겠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연산할 때는 얘의 극한을 볼 건데 얘의 극한은 어차피 얘가 지워진 상태일 거라고. 근데 얘가 뭐지? 이거 똑같은 생겼는데? 무슨 말이냐면 2를 집어넣으면 2 곱하기 1 얘고 3을 집어넣으면 3 곱하기 2에다 식의 구조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분모인 gx의 나머지 2차 인수는 2를 넣으나 3을 넣으나 뭐가 됐네요? 1이 됐네입니다. 2를 넣으나 3을 넣으나 1이 되는 애는 다음과 같이 쓰시면 되죠. 나머지 정리 이용해서. 괜찮습니까? 네, gx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g4는 3 곱하기 3이니까 답은 9네요. 제 말 딱 맞죠? 식을 4개를 다 써주면 너무 쉬울까봐 일부러 압축해서 쓰는 건데 요 짓을 누가 잘하냐면 평가원이 졸라 잘합니다. 이런 식으로 식을 제시하는 행위를 정말 잘하거든요. 그럼 그냥 다 나열해서 보세요. 그게 훨씬 문제 풀기 편하니까. 적는데 얼마 안 걸리잖아요. 적고 딱 찾아보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지 보일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참고로 이 문제도 평가원 기출문제 살짝 바꾼 것 같아요. 살짝 숫자만 좀 바꾼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보죠. 자, 극한과 연속을 잘하는 친구들은 질문량이 많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제 미분 활용 쪽 가면 미분하고 극한과 연속을 결합한 고난도 문제들이 나오죠. 사실 수학2에서 뭐가 제일 어렵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연속성, 두 번째는 미분 가능성 끝입니다. 사실 수학2의 처음부터 미분 활용까지 중에 어려운 문제는 물어보는 게 항상 그 2가지입니다.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 다른 거 안 물어봅니다. 다른 걸 물어보면 그건 쉬운 문제예요. 아시겠죠?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 물어보는 게 미분 전체에서 나오는 고난도 문제에 그냥 고정되어 있는 소재입니다. 이제 적분은 좀 다른 걸 물어볼 수 있죠. 뭐 역함수를 이용한 정적분이라든가 좀 다른 걸 물어볼 수 있지만 여튼 미분은 거의 고정돼 있어. 소재가 딱 정해져 있다고. 그러면 극한과 연속 문제를 풀 때는 잘 풀던 애들이 갑자기 왜 거기서는 잘 못 푸냐라고 하면 그냥 개념의 이해에 대한 깊이의 차이가 있어요. 너무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좀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건데도 자꾸 그걸 생각해서 그 사고 회로를 조금 길을 닦아줄 필요가 있어. 존나 빨리 할 수 있게.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른 상황, 고려해야 될 상황이 너무 많으면 내가 원래 알던 걸 생각 안 해서 문제를 틀리거든? 얘들은 그걸 실수라고 부르는데 나는 실수라고 생각 안 해. 그걸 더 갈고 닦아야 돼. 그걸 더 갈고 닦아서 내가 진짜 별 생각이 없는데도 두뇌가 알아서 다 생각, 고려를 해놓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연속성이랑 이제 극한에 대한 걸 제가 최대한 반복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맞췄지만 다른 친구들이 질문하면 어차피 설명을 듣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계속 귀에다 끼얹으세요. 계속 귀에다 끼얹으면서 계속 귀를 닦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어려운 문제 풀 때도 결국은 풀이하는 법은 똑같습니다.
결국 똑같아요. 알겠죠? 네. 이차 함수에 대하여 함수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고 싶다. 이거 연속함수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연속함수의 성질입니다. 이거 연속함수죠. 그럼 연속함수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해도 여전히 연속함수죠. 나누는 경우도 언제만 분모가 0인 경우를 제외하면 연속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연속함수의 성질 중에 4번 몫의 연속성에서 묻고 싶은데 몫이 연속이려면 분모가 0이 안 되지롱. 그거 알아?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라는 말 듣고 fx 너는 0이 아니구나. 끝입니다.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이기 때문에 0이 안 되려면 그냥 X축으로 그래프가 떠야 되죠. 그럼 판별식의 관점에서 판별식이 뭐예요? 음이면 됩니다. 그래서 얘 판별식인 k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12가 네거티브하다. 그러면 k는 2와 6 사이니까 모든 주산수의 합은 3, 4, 5, 12가 되겠네요. 이해되시겠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3번도 연속함수의 성질에 대해 묻는 문제입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x와 gx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fx가 x는 0에서 연속이고 gx도 x는 0에서 연속이면 둘이 나눈 것도 x는 0에서 연속이다. 당연히 틀렸죠. 방금 한 거잖아요. 몫의 연속성은 연속이고 연속이라고 무조건 연속이 되는 게 아니고 분모가 0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참이 되려면 뭐가 붙어있으면 되죠? 단 f0은 0이 아니다. 이렇게 붙어있으면 됩니다. 근데 f0이 0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연속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실수 x가 존재하고 걔가 함수의 지역력에서 빠지기 때문에 연속이 되려면 일단 함수가 정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속 조건의 위배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니은 fx분의 gx가 x는 0에서 연속이고 똑같은 보기인 것 같은데요. 왜냐면 얘 나누기 얘를 해야 얘가 나오거든요. 그럼 얘가 분모에 위치하기 때문에 얘 또한 0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즉 f0분의 g0이 0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없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gx 나누기 fx분의 gx를 해야 fx가 나올 거 아니냐고. 그럼 얘가 분모에 위치하는 대상이라니까요. 분모에 위치하는 대상은 0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0이 되면 연속 조건이 깨져요. 근데 그 말이 없잖아요. 너도 틀렸구나. 이렇게 꿀 빠는 문제예요. 설마 다 틀렸겠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상 되게 쉬운 보기죠. 왜냐하면 이거 무슨 연속성이에요? 곱의 연속성이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각자가 연속이기만 하면 됩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되시겠죠? 그러니까 연속함수의 성질도 극한값의 성질에 기반을 하는 거예요. 극한값의 성질은 외우라고 교육과정에서 강조하죠. 극한값 성질 왜 그런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왜 그런지 알려면 대학 가서 수학 전공하셔야 돼요. 극한값 성질이 왜 성립하는지 알려면 그렇다. 왜냐면 교육과정은 좀 아득히 초과합니다. 뭔가 이렇게 비슷한 설명도 못해요. 그냥 외우라고 가이드를 잡아주잖아요. 그러면 극한값 성질에 대해서 뭐밖에 못 물어보냐면 지네가 외우라고 시켰는데 왜 그러냐고 못 물어보잖아. 그럼 딱 정해져 있다고. 극한 성질 언제만 쓸 수 있다? 수렴할 때만 쓸 수 있다. 맞아? 그 다음에 몫의 극한은 각각의 극한의 몫이다를 사용하려면 분모가 0인 경우를 제외해야 된다. 딱 이 두 가지만 돌려가면서 물어보죠. 항상 그렇습니다. 그럼 연속함수의 성질도 극한값 성질에서 파생된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기억, 니은이 둘 다 똑같은 복이잖아요. 야, 몫의 연속성은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는데 그거 알아? 또 물어보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물어볼 게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틀린 애들 진짜 얼마나 성의 없이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건 그냥 점수일 뿐입니다. 아시겠죠? 16번 보겠습니다. fx와 이차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이런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쟁점이 되는 위치를 알려주기 싫어. 물론 우린 결국 알게 될 겁니다. 근데 나는 알려주기 싫다. 문제를 내는 사람이 그런 입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fx는 1에서 극한이 존재하지 않죠. 이걸 생각해봐야 하는 건가? 분수함수니까 당연히 극한이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fx가 불연속이거든요. fx가 불연속이야. 어디에서? 1에서. 바꾸고 말하면 2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연속이야. 2차함수 gx는 그냥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2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는 연속함수와 연속함수를 곱한 거니까 당연히 연속입니다.
그럼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써있지만 실제 의미는 무엇입니까? x는 1에서 연속이다 라는 뜻입니다. 항상 이렇게 쟁점이 되는 위치를 읽어내셔야 돼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구만.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실수 전체에 대해서 다 볼 거예요. 함저우를.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죠. 항상 연속성 관련된 문제는 뭐냐면 불연속이 될 것 같은 위치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이걸 제가 불연속의 후보가 되는 지점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걸 먼저 찾으시고 그 각 점에서 연속성을 확인하셔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된다. 이런 관점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걸 찾을 때 연속함수의 성질을 잘 쓰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gx는 이거죠? GO는 32고요. 왜 이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 안 될 것까지는 없는데 이제 왜 이거지? 라는 생각 이거 gx 바로 쓸 수 있게 해드릴게요. 알겠죠? 뭐가 문제냐면 얘가 x는 1에서 불연속을 발생시키는 이 fx의 원인이 뭐냐면 x가 1의 왼쪽으로 접근할 때나 x가 1의 오른쪽으로 접근할 때 이 분수함수가 발산한다는 사실입니다. 양의 무한대냐 음의 무한대냐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발산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발산하죠. 그래서 얘가 발산 못하게 하려면 gx가 일단 x-1을 하나는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만 가지고 있고 얘는 0 되는 값이 아니다라고 하면 좌우에서 얘를 약분하고 나도 양의 무한대와 음의 무한대 영역이었기 때문에 부호가 다르게 작동할 거란 말이에요. 그 부호가 다르게 작동하는 것까지 케어를 해주려면 얘가 하나 더 있으면 돼요. 그냥 모두가 0이 되거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한번 식 써볼까요? 실제로 식을 써보면 우리는 x가 1로 접근할 때 fx 곱하기 gx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x가 1로 접근할 때 x-1분의 x 플러스 1 곱하기 x-1 곱하기 어떤 다른 1차 인수였다고 합시다. 별 상관이 없는 느낌이기도 하고 얘를 지우잖아요. 그러면 유한확정 별로 상관이 없는 느낌인 것 같은데 이건 g0이 2여서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 설명했네요. 식을 써보니까 그러네요. 함수값을 보시면 f1, g2를 봐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f1은 2고 g1은 그냥 g1일 거란 말이에요. 그 문제네. 여기서 얘가 gx이기 때문에 g1은 어차피 0인 상태야. g1은 무조건 0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일단 0이죠. 근데 얘를 약분하고 남은 이 식이 0으로 안 간다면 얘랑 연결이 안 됩니다. 함수값까지 일치가 안 돼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2차 함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설명했어요. 그래서 여기 뭐가 또 있어야 돼요? x-1이 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최고차 얘기해서 결정하라고 g0은 2다 준 겁니다. 됐죠?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28번) 볼게요. 수학2가 수학1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쉽기 때문에 고2 학생들이 2학기에 공부를 좀 대충 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확통마저 없는 학생들의 경우에 더욱 대충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고3들이 수능 모의고사를 조지는 이유는 공통 과목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이에요. 선택 과목을 풀 시간이 없어요. 진짜 그래요. 상위권에서도 그렇습니다. 공통 과목을 아예 안 틀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아예 안 틀리고 싶어 하고 22개를 다 맞고 싶어 하니까 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해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에 진입하면 한 20분 남아있는 상태야. 그냥 그러하다. 근데 그럼 공통 과목을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강제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수원은 시간을 압축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수원은 개빨리 풀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수열 같은 문제, 노가다 문제 나오면 개빨리 못 풉니다. 그거 다 일일이 해봐야 돼요. 수열의 역추론 문제 이거 다 일일이 해봐야지 어떻게 그걸 노가다로 얼만가? 이런 짓이 안 돼. 그런데 상대적으로 수학2가 시간의 압축이 훨씬 용이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학기에 수학2를 공부할 때 단순히 답만 맞추는 거 말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시간을 압축해서 수학2 문제를 빠르게 커트할까?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거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이번 학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내년 모의고사는 앞자리 7자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학기에 그런 고민을 충분히 하면 8자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존나 큰 차이입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1컷이 보통 82나 84 이 정도거든요. 8자부터 시작하면 1등급으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7자부터 시작하면 2등급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7자를 8자로 바꾸는 건 존나 어렵습니다. 물론 8자를 9자로 바꾸는 건 더 어려워요. 고의 모의하고 조금 질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봐보시면 알아요. 항상 끝나고 나면 별거 아닌 문제였던 것 같지만 막상 시험장에서는 시간 내로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고3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제가 끝나고 이제 모의고사 끝나고 나면 항상 제가 모의고사 해설지를 작성해 주거든요. 그러면 막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애들 많아요. 씨, 이걸 틀렸나? 이런 생각하는데 그 다음 모의고사에 또 틀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런 느낌이다. y는 fx의 그래프가 보기와 같을 때 얘가 x는 1에서 연속이고 싶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x는 1에서 연속이고 싶다고 했는데 실제로 x가 1 근처로 접근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0 근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2 근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되냐면 0 근방과 2 근방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 0 근방은 좌우 극한이 달라요. 2 근방은 좌우 극한이 같아요. 그럼 얘는 애당초 극한도 존재할 수가 없는 아이예요. 괜찮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불연속입니다. 이미 극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서. 두 번째는 0 근방에서 극한은 존재해요. 맞죠? 좌극한도 1이고 우극한도 1이니까 2 근방에서도 극한이 존재해요. 그런데 함수값을 보시면 함수값은 하나는 뭐 -1이고 하나는 0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곱의 연속성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할게요.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이거는 이제 뭐 개념으로 막 소개되어 있고 이러진 않는데 너무 문제에서 자주 나오니까 약간 외우는 느낌으로 접근하면 되게 좋아요. 알겠죠? 예.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여서 곱의 연속성 문제라고 부르거든요. 자, 이걸 잘 기억한 다음에 문제를 보시면 이게 진짜 많다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잘 모르고 그냥 함자고 계속 하면 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는데 함자어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지겨우니까 좀 빨리빨리 풀 수 있게끔 커트할 수 있게끔 가이드를 잡아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fx는 x는 a에서 불연속이 되게끔 나옵니다. 두 번째 gx는 x는 a에서 연속이 되게끔 나와요. 그리고 문제에서 묻는 거는 뭐냐면 y는 fx gx가 x는 a에서 연속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결론 다 알고 계시죠? 뭐예요? 감사합니다. GA가 0이다. 이게 결론이죠. 근데 제가 아직 말을 덜 끝냈는데 GA가 0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 불연속 있죠? 여러분 불연속이 될 수 있는 상황은 몇 가지입니까? 몇 가지인지 모른다고?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 번째 뭐예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거나. 두 번째 뭐예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거나. 세 번째 뭐예요? 함수값과 극한값 둘 다 존재하는데 둘이 같지 않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불연속인 이유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제 생각에 체감상 90% 정도 이렇게 출제됩니다. 그리고 약 10%의 비율로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지 않은 비율로 출제가 돼요. 이거는 더 쉽게 해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둘 다 가능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는 경우는 어차피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둘 중에 하나의 이유로 불연속이 돼요. 둘 중에 하나 불연속이 되고, 자, 첫 번째 케이스가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많이 출제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얘의 좌우가 다른 값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게 발산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좌우 극한은 존재합니다. 좌우 극한은 존재하는데 그 값이 다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다르게 들어오는 값을 같게 만들어야만 얘가 연속이 되는 거죠. 그럼 같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얘가 그때 0이면 되는 거예요. 해결됐죠. 그래서 GA가 0인 거거든요. 근데 좌우가 같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같게 들어오는데 함수 값이 달라요. 그럼 마찬가지로 그걸 다 똑같이 통일시켜 주려면 뭐예요? GA가 0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 모두 다 GA가 0이 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곱의 연속성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빠르게 문제를 풀면 돼요. 어떻게 문제를 풀면 되냐면 불연속인 함수의 불연속인 위치에서 연속인 함수의 함수값은 0이다. 불연속인 함수의 불연속인 위치에서 연속인 함수의 함수값은 0이다. 이해하시겠죠? 이 문장 하나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항상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불연속인 함수의 불연속인 위치에서 연속 함수의 함수값은 0이다. 아시겠죠? 그러면 빨리 커트할 수 있어요. 빨리 이렇게 해서 그냥 커트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했냐고요? 나왔잖아요, 여기. 여기 보면 얘가 좌우 극한이 같아요. 근데 함수값하고 달라서 불연속인 애가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얘는 이 근방에서 연속함수인데 함수값이 0이죠. 그러니까 이걸 곱의 연속성에서 넌 연속이야. 이렇게 하고 그냥 바로 갈 수 있다는 거지. 함자고 굳이 안 보고. 쌤말 무슨 말 이해됐니? 이해됐어. 여기서 물어보니까 그 10%에 해당하는 게 나온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게 참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디귿은 지금 의미가 없는 얘기죠. 왜냐면 여기 있으니까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0하고 2만 보는 거잖아요. 둘 다 연속함수입니다. 연속함수끼리 곱한 거니까 연속함수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이해되죠? 네. 한 가지만 더 아까 말하다가 답비하다가 까먹었는데 그 아까 gx는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했잖아. 나 이게 정확하게 적은 거거든. 근데 문제를 풀어보면 gx가 그냥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문제에 낸 놈들이 귀찮아서 그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gx는 절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어야 될 필요가 없어. 그러면 뭐냐면 a라는 위치에서만 연속이면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바꿔서 생각해보면 f도 불연속인 함수고 g도 불연속인 함수인데 얘의 불연속인 위치에서 얘는 연속이고 얘의 불연속인 위치에서 얘가 연속이기만 하면 불연속인 두 개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도 곱의 연속성 문제입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제가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18번이요? 아까는 질문 안 했잖아. 까먹었다고요? 괜찮아요. 마음껏 질문하세요. 자, 이 교재를 하는 동안 여러분들의 그 수학2 격차를 좀 줄여야 되거든요. 수학2 격차가 좀 커서 네, 이 교재를 하는 동안 수학2 격차를 좀 줄이겠습니다. fx 분수함수고요. 이차함수 gx에 대하여 hx가 마찬가지예요. 얘는 사실상 a를 제외하면 불연속점이 없는 애잖아. a를 제외한 모든 실수에서 연속. 얘는 그냥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써있지만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고 써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괜찮은 얘기잖아요? 맞아요? 예. 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미정계수가 두 개나 있어가지고 하나가 확정이 아니잖아. 얘를 실제 써보면 a일 때 극한을 구해볼게. 그럼 x-a분의 x 플러스 2 곱하기 x 곱하기 x 마이너스 b 이게 될 거고 얘가 8이어야 될 거야. 왜냐면 함수값은 8이라고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 극한이 8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분모가 0 되는 걸 얘가 처리할 수도 있고 얘가 처리할 수도 있잖아요. a가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a가 0인 거예요. 그럼 막 앞에 있는 애가 처리하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2b가 8이 되면 돼요. 그래서 b가 마이너스 4입니다. 근데 이 경우는 사실상 b를 굳이 구할 필요는 없죠. 왜냐면 a, b의 곱의 최대를 구하는 건데 얘 0이겠죠. 두 번째, a랑 b가 같은 경우가 있겠죠. a랑 b가 같으면 이렇게 약분되는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얘가 a 더하기 2 이게 8이 되는 거거든. 그럼 a는
마사이거나 2네. 그냥 보니까 2차방식 빨리 풀 수 있죠. 네, 마사 아니면 2예요. 근데 둘이 같다고 했으니까 A, B는 16이거나 4네요. 얘가 아마 최대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유력. 알겠죠? 네. 세 번째 케이스는 A가, 이건 드물긴 하죠. 근데 가능은 하죠. 마이너스 2인 경우에. 사실 나는 연속 함수 지동 이지랄 하는 거죠.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스스로 약분이 되는 그런 케이스. 그러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가 8인 거예요. 위하고 똑같으니까. 아닌가? 아니다. 얘는 완전 제곱, 아니 1차식이군요. 예. 마사니까 b가 2겠네요. 그럼 이때는 a, b는 마사예요. 최대가 안 되네요. 어차피. 그래서 아까 유력했던 얘가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분이나 이런 약분만 생각하다가 이런 걸 놓친 놈들을 낳고 싶으면 얘가 최대가 되게 디자인했어야지. 안타까운 문제네요. 그죠? 세 번째 케이스를 제껴도 답은 맞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하다. 다음 21번을 보죠. 얘는 무엇을 묻는 문제예요? 뭐에 묻는 문제예요? 사이값 정리 묻는 문제죠? 사이값의 정리 묻는 문제 아니에요? 다 이해하시죠? 예. 이제 이참수잖아요? 얘를 fx라고 잡아요. 두 실근이 지금 잘 보면 밑에 보기를 봐요. 이게 문제를 보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보기를 보면 실근 알파 베타가 있다 해서 이미 근은 있는 거야. 지금 문제에서 있다는데 뭐 우리가 어떻게 부정할 거야. 있는 건데 그 근 중에 하나가 A보다 작니? 아니면 A와 B 사이에 있니? 아니면 B와 C 사이에 있니? 아니면 A와 B 사이에 있니? 아니면 뭐 C보다 크니? 이렇게 근의 위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함수를 많이 다루다 보면 Y절편은 X에 0 넣어서 구하면 되지만 X절편은 Y에 0을 넣어서 똑같이 구하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하지만 Y에 0을 넣으면 방정식을 결국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못 푸는 방정식도 되게 많아서 실제로 X절편은 못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사이값의 정리, 연속함수에서만 성립하는 사이값의 정리를 이용해서 이 X절편이 어떤 특정한 정수와 특정한 정수 사이에 있다. 그렇게 범위로라도 추정해서 그래프의 정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객관식 보기를 보면 아 너는 사이값 정리를 묻는 문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FA를 한번 구해봐요. 구하기도 되게 쉬워요. 왜냐면 x-a 인수로 갖고 있는 거는 다 0 될 거니까 a-b, a-c잖아요. a, b, c의 태수관계는 저거의 부호를 결정하려고 있는 거죠. 양이네요. 자, fp를 구해보면 b-c, b-a예요. 얘는 음이죠. fc를 구해보면 c-a, c-b예요. 얘 양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호 변동이 있었으니까 여기서 x는 알파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알파가 작은 근이니까. 부호 변동이 있으니까 x는 베타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알파가 a와 b 사이다. 이게 맞는 말인 거죠. 이걸 그림으로 따져보면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x축이 있는데 a, fa는 이렇게 위에 있다. 그리고 b, fb는 이렇게 아래에 있다. 왜냐면 fb가 음수니까. 그리고 c, fc는 이렇게 다시 위에 있어. 그런데 너는 이걸 연속이 되게 연결해야 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선생님 얘가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차함수가 아니라서 안 돼요. 맞는 말이긴 해요. 얘가 만약에 이차함수임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정말로 저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차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x축과 가질 수 있는 교점의 최대 개수는 몇 개이다? 2개니까 이렇게. 물론 저 아이가 꼭 지점이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여기 알파가 있고 여기가 베타가 있게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사이값 정의는 그림으로 해석하는 게 더 빠르거든요. 문제 풀 때. 그래서 그림을 해석할 수 있으면 그림을 해석해서 빨리 답을 커트하세요. 근데 이제 그게 잘 모르겠다 싶었을 때 이제 식을 직접 쓰셔도 되고요. 알았죠? 네. 29번을 보죠. 얘도 연속함수의 성질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이런 박스 형태의 문제가 사실 우리를 늘 괴롭히는 문제이긴 하지만 극한의 성질이나 연속함수의 성질은
나올 것들이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까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쉽다. 자, 함수 fx와 gx가 모두 x는 0에서 불연속이면 둘이 더한 것도 x는 0에서 불연속이냐 보자마자 끄시면 되죠. 왜 끄어요? 은성아, 내가 왜 끄었지? 이제 발레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막 이렇게 이런 분들한테 그냥 이거라도 보고 이해해라 이런 수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진짜 그런 뜻이에요. 웬만한 틀린 명제도 발레를 안 찾고 이건 틀린 말이야 라는 거 알면 참 좋겠죠. 실제로 문제를 푸는 여러분 관점에서 발레를 꼭 찾아봐야만 틀렸네 이러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시험 빨리 보기 힘들거든. 내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면 연속함수의 성질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연속함수의 성질에서 방금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x는 a에서 fx도 연속이고 gx도 연속이면 다음 함수도 x는 a에서 연속이다. 첫 번째 kfx, 두 번째 fx 플러스 마이너스 gx, 세 번째 fx 곱하기 gx, 네 번째 fx 나누기 gx. 단 gx가 0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이것만 말을 했잖아. 근데 그런 생각이 들지. 하나는 연속이 하나는 불연속이면 안 되나? 안 되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게 수학이에요. 하나가 불연속이고 또 하나 더 불연속이면 안 되나? 안 되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게 수학이라니까? 그런데 연속일 때에만 언급이 있고 나머지는 언급이 없죠. 그럼 무슨 뜻을 깔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때 달라요 라는 뜻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불연속과 불연속을 더하면 불연속이냐? 틀린 말입니다. 연속이냐? 틀린 말입니다. 불연속일 수도 있고 연속일 수도 있으니까 어떤 일관된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존나 논리적이잖아. 이게 일관된 결론이 있었으면 당연히 가르쳤지. 그러니까 발레를 찾을 필요 없이 그냥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발레는 쉽게 만들 수 있죠. 뭐 fx가 하나는 뭐 2하고 마이너스 1이다. x에 뭐 0보다 큰 같으면 1이고 그 다음에 gx는 반대로 생겼으면 되죠. 마이너스 1하고 1이다. 이러면 0에서 불연속이거든요. 그럼 둘이 더하면 뭐 돼요? 그냥 y는 0이라는 상수함수 x축 되죠. 그러니까 불연속인 함수끼리 더한다고 해서 불연속이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면 이런 종류의 아류들 하나 연속이고 하나 불연속이면요? 결론이 뭐예요? 없어요.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나도 몰라. 그러니까 결론 내린 새끼는 다 잘못된 새끼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끄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결론이 있었다면 내가 진작 알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fx와 gx가 x는 0에서 불연속이면 이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그죠?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저 위에 거 발레 그대로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불연속과 불연속 함수를 곱하면 어떻게 되냐? 일관된 결론이 없으니까 가르쳐준 적이 없는 거라니까요. 우리한테 일관된 결론이 있는 건 상수배와 연속인 것끼리 더했을 때와 뺐을 때와 곱했을 때와 나눴을 때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또 거저먹는 문제네요. 판정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얘는 하나가 연속이고 하나는 불연속이니까 얘도 불연속이었으니까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게. fx가 x는 0에서 연속이고 fxgx에서 얘는 디귿은 좀 읽어볼 것만 가치가 있는 보기네요. 예. x는 0에서 불연속이면 gx는 x는 0에서 불연속이다. 근데 이건 맞는 말이죠. 이거 왜 맞는 말이냐면 이걸 바꿔 말하면 이런 얘기거든. 하나가 불연속 함수야. 하나가 연속 함수야. 근데 이 둘을 나눠 가지고 연속 함수를 만드는 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뭐죠? 연속 함수의 성질. 더하거나 빼서 곱하거나 나눠서 연속 함수를 만드는 게 가능하냐? 불가능해요. 걔랑 관련 있는 얘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연속함수와 연속함수를 가지고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서 연속을 만들 수 있다고 했지. 근데 불연속하고 연속을 가지고 연속을 만드는 것 자체는 아예 불가능해. 근데 불연속과 불연속을 가지고 연속을 만드는 건 가능해. 왜냐면 하나가 불연속인데 좌우칸이 다르고 또 하나가 불연속인데 좌우칸이 달라. 근데 둘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더해보니까 같다든가 곱해보니까 같다든가 이러면 연속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냥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한 건데
얘가 x는 0에서 연속이었어. 그리고 얘는 x는 0에서 불연속이었어. 그러면 gx는 x는 0에서 불연속이냐 이 말인데, 실제로는 불연속인 얘와 불연속인 얘를 가지고 연속인 얘를 만들 수 있어? 이런 얘기인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건 가능하죠. 물론 이제 이런 식의 논리적인 접근 말고, 이건 이제 마치 내용을 이미 알고 보기를 평가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귀를 써볼게요. gx가 x는 0에서 연속이라고 해보자고. 알겠죠? 그럼 gx가 x는 0에서 연속이면 얘도 x는 0에서 연속이니까 그럼 얘가 연속함수가 돼버리잖아. 얘는 가정에서 불연속이라며. 그러니까 얘는 불연속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귀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참임을 보일 수 있는데, 내 생각에는 아까 내가 했던 얘기 좀 기억해봐. 알겠지? 불연속인 것들끼리 적당히 잘 조합하면 연속을 만들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가 불연속이고 하나가 연속인 거를 조합해가지고 연속을 만들 수가 없죠. 실질적으로는 없죠.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긴 한데 아주 특수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가령 하나가 불연속이니까 좌우칸이 달라요. 근데 연속인 거 무조건 같잖아요. 그럼 그거 더해가지고 어떻게 같게 만들 거예요? 같게 못 만들죠. 이제 곱해가지고 함수값이 0인 걸 가지고 할 수는 있겠죠. 그때그때 좀 다르긴 한데 그나마 가능하다고요. 그냥 무조건 연속이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알았죠? 30번을 보겠습니다. 이 문제까지만 하고 잠깐 쉬는 시간 줄게요. 좋죠? 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에 대하여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은 뭐라고 써 있어요? 누가 좀 읽어줘라. 눈이 안 보여. 재아야, 뭐라고 써 있어? 여기 좀 읽어줘.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감사합니다. 은성이가 읽어줄까? 은성이 수트 잘하던데? 경환이가 읽어줄까? 왜 안 읽어줘? 눈이 안 보여? 읽어줘. 뭐라고 써있냐면 좌우 극한이 같다고 써있어요. 이게 극한값이니까 h가 0의 왼쪽 접근할 수 있고 오른쪽 접근할 수 있죠. 그럼 h가 0의 우측 접근하면 얘는 1의 우측 접근하는 거고 얘는 1의 좌측 접근하는 거죠. 그럼 1의 우측과 1의 좌측이 차가 0이다 이 말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0의 좌측 접근하면 얘가 1의 좌측이고 얘는 1의 우측이죠. 그럼 1의 좌측과 1의 우측의 차가 0이다. 그럼 좌우 극한의 차가 0이다. 좌우 극한이 같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얘는 연속함수니까 당연히 좌우극한이 같죠. 연속함수냐고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극한값이 존재하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냥 한국말로 써드리면 이런 2차 함수는 어느 1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졸라 당연한 얘기죠. 고민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네. 이거는 이미 해석을 해버렸기 때문에 나머지 보기에 다 해석이 되는 것 같죠? fx가 x는 1에서 연속이면 참이죠. 마찬가지로 1에서 극한이 존재하니? 이렇게 말을 한 거잖아요. 네. 이건 뭐냐면 1에서의 극한이 존재하면 연속이니 개소리죠. 자, 극한이 존재하더라도 함수값과 같지 않다면 불연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이고, 그러면 이 문제는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읽어내는 게 그냥 A2G였습니다. 그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